한 주간의 화제의 소식을 만나보는 2주의 핫클립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배연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주간 지역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짚어보는 2주의 핫클립입니다. 이번 주 시청자 여러분이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관심을 보인 뉴스는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첫 뉴스는 분양받은 강아지를 환불받지 못하자 반려견을 던진 사건입니다. 강릉의 애견 분양가게. 한 여성이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반려견 이동장에서 몰티즈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주인에게 집어던집니다. 던질 순간은 눈 깜짝한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던지는 거 이게 강아지가 푹 소리 나고 깨 소리 나서 이렇게 눈 깜빡하죠. 이게 강아지예요. 이게 던지더라고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새벽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릉시 모 공무원이 마을 부녀회장을 술자리에 불러내 협박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피해자는 지난 9일 문제의 공무원이 불러서 갔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인 딸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성추행이나 협박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냈고 경찰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화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길이 일고 지붕과 창문을 통해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피하라는 소리에. 그래서 내다 보니까 연기가 한번 올라오는데 그리고 신고했는데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다 탔으니까. 오늘 낮 12시 반쯤 강릉시 포남동 상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은 화기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피해액이 소방서 추산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역 민원으로 인한 뉴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양양의 유명 사찰인 휴휴함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집행관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지만 신도들이 온몸으로 버텨서서 출입을 막습니다. 문을 안 열었잖아요.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문을 안 열었. 빨리 문 여세요. 문 열어. 네, 문을 놨어요. 휴휴함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법인은 사찰이 이용 중인 건축물 철거와 대지 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6년 만에 강제 집행이 시도됐지만 거센 반발로 결국 집행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한 달의 기한을 준 뒤 자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선에서는 석회석 채광업체가 환경 오염 피해를 제대로 막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정산의 한 업체가 석회석을 채광하거나 나르면서 먼지가 발생해 주변이 온통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나무라든가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그런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진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곳인데 정성군은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성군은 다음 달 초까지 먼지 차단 시설과 야적장 분진망을 설치하도록 처분했습니다. 야적장에 이제 분진망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분진망 설치하고 이제 이 동절기라서 새로운 길에 물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도로는 부직포를 깔아서. 미세먼지도 심한 요즘 환경 오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동해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붉은 대게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대게도 2015년 18,000톤에서 2016년 16,000톤으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8,200톤에 그쳤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전에 우리들도 요 작은 배 가지고 오징어 잡으러 다녔잖아. 근데 뭐 아예 이런 배는 오징어 잡을 생각도 안 하는데. 중문집 배들도 뭐 대게가 없다고 맨 빈 배만 들어오더라고. 오징어와 붉은 대게는 최근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인해 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북한 해역 중국 어선 조업과 과도 어획 등으로 자원 상태가 악화되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과 어린 개체에 대한 불법 포획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해안 대표 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도내 하나뿐인 국제역에선 승객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화객선입니다. 지난해 이 선박을 이용한 여객은 53,2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5.8% 감소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양쪽 항로 모두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가 잦았던 데다 사드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발길을 다시 돌린 게 일본 항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로는 저가 항공에 밀렸습니다. 17년도에 5개 정도밖에 안 됐던 항공사들이 18년도 들어서 거의 10개, 12개 정도까지 늘리면서 좀 교통편이 많이 늘어나서 좀 줄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저가 항공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에는 속초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카페리가 취항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KTX 강릉선과 연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복선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노방공사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1년에 착공합니다.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 중인 여주에서 원주 구간과 연결되고 강릉선 KTX와도 연계 운행됩니다. 현재 강릉에서 인천 송도까지는 버스로 4시간가량 걸리지만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월곶 판교 사업이 되면 현재 있는 수인선하고 현재 설계 중인 신안선선, 여주 원주 노선을 활용을 해서 새로 신설될 서원주역 통해서 강릉역으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서 인천까지 접근성이 개선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주의 핫클립이었습니다. (2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가볍게 운동 시작하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공복에 하는 운동보다 간단한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기해년 새해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